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이번 주부터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의 막이 오릅니다. 대정부 질문은 26일 정치, 27일 외교 통일 안보 분야가 진행되고 다음 주에도 30일 경제, 10월 1일 사회 문화 분야로 이어집니다.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내달 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죠. 온갖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일본의 도발로 갈등이 격화된 한일 관계, 복잡하게 뒤얽히고 교착 상태에 놓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적색 경보가 울린 경기 침체의 징후와 민생의 위기, 사법개혁, 검찰개혁 및 선거제 개혁 등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안들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비춰보면 여야는 그 어느 해보다도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한층 내실 있고 심도 깊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민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를 조국 정쟁의 난장판으로 끌어갈 태세입니다. 조 장관과 싸우자고 삭발까지 한 마당에 한국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한국당은 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 분야 질의에서부터 조 장관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테고 정기국회는 첫 시작부터 여야 간의 조국 청문회 2라운드 같은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게 뻔합니다.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당은 국감 역시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쟁점하기 위한 증인을 대거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터지요.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가 7일 이전에 송달되어야 하므로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이번 주부터 여야 간의 충돌이 격화될 것입니다.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들이 죄다 뒷전으로 밀려난 채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나는 진작부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적대적 공존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찬반으로 대립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결 구도 역시 적대적 공존의 다름 아닙니다. 두 당이 대립하면서 좌파 세력을 경쟁적으로 결집시키면서 서로를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총동원되어 조 장관 주변을 수시로 압수수색하고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면서 샅샅이 털고 있으나 여전히 온갖 추측과 정황의 의혹들만 난무한 상태입니다. 팩트는 온데간데 없고 조국에 대한 찬반이 진영 논리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조국 사수 집회가 열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조국 사퇴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레임 정치의 전형입니다. 낡은 프레임에 갇힘으로써 무엇이 실종되고 있을까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시작됩니다. 말이 좋아 협상의 시작이지 결말이 익히 예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7월 말에 방한한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미국 측 안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고 이어서 8월 초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장관급의 실무적 절차는 끝났고 최종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남았다고 할 수 있지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미국 뉴욕에서 열립니다. 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 약 6조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직접 비용의 절반, 토지 제공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이 지원한 분담금도 다 사용하지 않고 이자 수입까지 챙기고 있으며 캠프 험프리스 확장과 주일미군 정비로 전용하기도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터무니없는 요구이며 미국 정부의 강변을 반박할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국회가 미국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강력히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며 내년도 국방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국방 예산에 포함되지요. 혈세 낭비를 막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가 합심하여 미국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민심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의 조국 정쟁으로 날 샜다가는 여야 모두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병역 거부자 대체 입법이 시급합니다. 일정이 촉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대체 복무 방법이 없는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입법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국회는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병역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체 입법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입법 시한이 3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요. 국방부는 내년부터 대체 복무를 시행하려면 늦어도 10월까지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입법이 되어도 시행령 개정과 관련 심사위원회 구성, 대체 복무자를 위한 시설 마련 등의 후속 조치 기간까지 감안하면 법률안이 10월까지는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복무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병역법 제5조 1항의 법률적 효력이 사라져 병역 판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 5조 1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 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 놓고 있어 대체 복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은 지난해 헌재 결정 이후 병역 거부자를 일률적으로 고발 기소하지 않고 이들의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습니다. 입영을 연기해준 뒤에 대체 복무를 규정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병역 거부자는 498명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9일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대체 복무제 입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 등 10건 안팎의 대체 복무제 법안을 놓고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대체 복무 기간이나 복무 방식, 내용 등이 천차만별이고 정당별로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견해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만약 여야가 공청회와 법안 소위 등을 거쳐도 단일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서 연말까지 대체 입법이 불발될 경우 병역 판정에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국회는 입법 논의를 서두르고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당리당략의 정쟁으로 입법 공백 상태를 초래하여 혼란을 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